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봅니다. CPI 발표됐죠? 6.4% 기록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6.2%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말이죠. 기술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해서 0.03%, 4136입니다. 4137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0.57% 상승해서 11,960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1% 상승해서 3,121에 마감됐습니다. 여전히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CPI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6.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에는 6.5%였죠. 그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시장의 예상치 6.2%보다는 높았습니다. 또 물가 변동에 민감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1월 근원 CPI도 1년 전보다 5.6% 상승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 전망치 5.5%거든요. 그보다 조금 높았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는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또 기복이 있다는 점은 연준이 예상만큼 빠르게 정책을 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은 주택 임차료 등의 주거비용입니다. 1월의 주거비용은 전월보다 0.7% 올라서 전체 CPI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전년 동월보다는 7.9% 상승해서 근원 CPI 상승분의 거의 60%를 차지했다고 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에 진정세를 보이던 이 에너지 물가가 다시 또 고개를 든 것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의 에너지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2%, 전년 동월보다 8.7%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휘발유와 천연가스가 전월 대비로 2.4%, 6.7% 급등을 해서 전체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면 5%가 되죠.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면 최소 5월 달에 또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해 5%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에 또 이번 발표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는 또 낮아졌습니다. 오늘 보면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 막강하게 올랐습니다. CPI 발표조차도 테슬라의 질주 막지 못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세계적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지난 4분기에 주식 24만여 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7.5%나 급등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었죠. 이틀 동안. 그러면서 조정을 받던 테슬라가 하루 만에 7% 이상 오르면서 $209 또 넘어섰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매입한 테슬라 주식 총 33만여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4분기면 테슬라 주가가 10월 초 $240에서 12월 말에 $109까지 55% 완전히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 $240에 반이면 $120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낮게 $109. 올해 초에는 $108까지 또 떨어졌었죠. 그 기간이면 정말 최적의 시간에 매수에 들어간 것인데 정말 대단한 안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를 할지라도 이 짧은 기간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맞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그중에서도 월등히 실력이 높은 대가들도 실수를 하고 손실을 보는데 말이죠. 조지 소로스 리비안 투자로 1조 손실을 봤었어요. 작년 중반쯤에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4개월 만에 주가가 반 이상 65%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1년도 4분기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어치 규모의 리비안 주식을 매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 4분기에 리비안 잘못을 22년도 4분기에 테슬라로 만회를 한 것입니다. 그때 소로스 의장이 설립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21년도 4분기에 알파벳, 구글과 아마존 투자 규모를 줄였어요. 또 인베스코 QQQ, 나스닥 100이죠. QQQ의 ETF의 매입 규모도 조절을 했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이 리비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손해를 봤죠. 기술주 대신 전기차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아니라 리비안이었죠.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의 투자를 작년 6월 말부터 매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작년 4분기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소로스 펀드가 테슬라에 투자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소로스는 그동안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전기차 관련 업체에 투자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작년 2022년 6월 말 기준 소로스 펀드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가 전 분기 대비 5.3% 증가해서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외에 엔비디아 주가도 5.4% 올랐어요. 229달러 마감했습니다. 과연 기술주들의 정말 투톱 양대 산맥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 테슬라는 무려 2배 가까이 94%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는 60% 올랐습니다. 10월 말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죠. 엔비디아는 100% 이상 올랐죠. 작년 한 해 동안 빅테크주들과 반도체주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끝나면서 강세장에 돌입을 하게 될 때면 오히려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들이에요. 엔비디아 주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인공지능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하고 목표가를 215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 그 소식에 5% 이상을 오른 것입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인공지능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위급 인사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에도 오늘 기술주들은 상승을 한 거예요. 페드 멤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뉴욕 은행가 미팅에서 통화정책의 기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 코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도 CPI 데이터가 맞다면 페드는 금리를 계속 인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수급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과열된 경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자리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문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또 하지만 페드 내에서도 의견은 또 엇갈립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페드의 노력이 조만간 완화될 수 있다라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도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연준은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에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최근 일자리 보고서를 보면 경제의 체력이 굳건하기에 연준이 시장 예상만큼 빨리 금리를 인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연말기는 인하 예상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궁금해했던 CPI 발표가 6.2%가 아니라 6.4%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기술주들이 상승한 날이었습니다.